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가복입니다. 몰입 리뷰 영상이 2편도 아니고 3편도 아니고 4편짜리라서 조금 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편 다 보시고 나면은 이 영상 보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가복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 몰입이라는 책입니다. 몰입. 황농문 교수님이 쓰셨고, 제가 이제 보통은 책 평점을 진짜 잘 썼다 싶은 책한테는 9점 정도를, 10점 만점에 9점 정도를 매기거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9.5점. 제 기억으로는 9.5점을 제가 줬던 책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 돈의 심리학 이후로 두 번째로 9.5점을 주게 된 몰입이라는 책입니다. 10점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10점을 줄 수가 없죠. 왜냐면은 뭐 아무리 잘 썼다 쳐도 뭐 나중에 또 줄 수 있는 또 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 어쨌든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책이. 어쨌든 9.5점, 완벽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책이고, 책을 일단 보시면 두께가 한 요 정도 돼요. 두께가 이렇게 보시면 잘 여기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느껴지죠. 이게 보통 책, 제가 지금 그냥 책장에서 꺼내온 책이거든요. 요 정도 되는데, 이 책이 두께가 이 정도니까 꽤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뒷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른바 뭐 벽돌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표지가 되게 멋있죠. 그래서 이 장은, 목차의 장은 총 16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장부터 해서 16장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장씩 끊어가지고 영상 4개로 나누어서 촬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영상이 뭐 책 한 권에 4개면 되게 많은 거죠. 많은 건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뭐 제가 핵심만 다 뽑아가지고 이제 요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안 보고 이 영상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인생에 엄청난 꿀팁들을 마구마구 받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라면 충분히 그런 팁들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요 저자는, 요 책을 본격적으로 1부부터 리뷰하기 전에 저자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자는 그 황농문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명예교수를 하고 계신 황농문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스펙도 이분이 굉장히 좋아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졸업 후에 카이스트에서 석박사 학위까지 받은, 그야말로 뭐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죠. 예, 그런 분이 이제 자신의 인생과 어떤 다방면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보통 뭐 몰입이라고 하면은 제목만 봤을 때는 단순히 뭐 집중 잘하는 법 가르쳐주고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좀 심오한 질문을 좀 다루고 있어요.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한번 책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책이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논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잠깐 하기 전에 뭐 하나를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몰입의 뜻을 좀 명확히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몰입의 뜻. 몰입은 이제 영어로 이렇게 flow라고 돼 있는데, 몰입 뜻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위의 모든 잡념,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원하는 한 곳에 정신을 집중하는 일. 자, 다시. 주위의 모든 잡념이나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원하는 어느 한 곳에 정신을 집중하는 일. 자, 이것을 몰입이라고 합니다. 요 뜻을 알아두면 좋겠죠? 자,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다시 해볼게요. 책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논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중요한 질문이란 건 이런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야 후회를 안 할 수 있나? 후회 없는 삶이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후회 없는 삶인가? 근데 사실 저자는 중학교 시절부터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중학교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근데 그 고민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시절을 지나면서 계속 깊어진 거야. 그래서 결국 이 황농문 교수님이 한없이 우울한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때 그가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사람은 후회한다. 이렇게 살아도 후회하고 저렇게 살아도 후회한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게 결국 그가 단연간의 심오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후회 없이 살고 싶지 않아서, 나는 진짜 후회 없이 살다 가고 싶어서 이 질문을 떠올렸는데 몇 년간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후회 없는 삶은 없다. 이게 결론이 된 거야. 그래서 요거 때문에 좀 많은 우울감에도 시달리고 그랬다는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 이런 이후에 어떤 교수님의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우연히 이 형성 교수가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교수가 자신의 연구에 평생 온몸을 다 바치고 있다는 거를 본인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없고 그냥 그 자신의 분야 있잖아. 그 분야 하나에만 온전히 몰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교수의 요 삶을 우연치 않게 발견하게 된 거야. 자, 요 경험 이후에, 요걸 발견한 경험 이후에 그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때 저자가 느낀 거는 이런 거예요. 그때 그가 한 생각이에요. 교수님이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살면 그 순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후회를 하게 된다. 현실적 어려움과 능력의 한계에 이르더라도 정말 중요한 문제, 그리고 꼭 해결해야 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다시, 현실적 어려움과 능력의 한계에 이르더라도 정말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나 자신한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 그리고 꼭 해결해야 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면, 누구처럼, 그때 세미나에서 만났던 그 교수처럼 연구하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지. 정말 중요한 문제, 그리고 꼭 해결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는 삶, 몰입하는 삶. 그래서 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결국 그한테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가 했던 생각이 이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남들보다 2배 이상 잘하긴 힘들다. 그러나 열심히 생각하면 남보다 10배, 100배, 어쩌면 1000배까지도 잘할 수 있다. 비로소 저자는 후회 없는 삶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야.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고자 하는 길에 내 모든 걸 바쳐 몰입하는 삶. 이 결론이 이게. 그가 결론 내린 우연치 않은 기회를 그 기회를 겪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그가 생각하는 이제 후회 없는 삶은 가고자 하는 길에 내 모든 걸 바쳐 몰입하는 삶. 자, 요 책은 그러니까 요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몰입의 모든 걸 총망라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선은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제목이 이거예요. 자, 워크하드에서, 이건 일 열심히 하는 거죠. 일 열심히 하는 거. 싱크하드로. 그러니까 요렇게 해달라 이거야. 싱크하드로. 생각 열심히 하기로. 일 열심히 하는 거에서 전환을 해서 생각을 열심히 하는 삶으로 바꿔라. 이런 거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열심히 생각하면 남보다 1000배까지도 잘할 수 있다. 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자가. 역사를 바꾼 천재들의 공통점을 저자가 살펴보니까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었대.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몰입이에요, 몰입. 어떤 몰입이에요? 요 생각하는 몰입이겠지. 일에 그냥 단순히 몸으로 몰입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역사를 바꾼 천재들은 예외 없이 몰입을 통해 극한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100% 두뇌를 활용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 22페이지에 책이 인용한 구절이 있는데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다시 말해 천재와 보통 사람 사이의 지적 능력 차이는 질보다는 양의 문제이다. 자,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천재를 생각하면은 그냥 별로 노력 안 해도 탁탁탁탁 뭐 아이디어가 솟아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자가 이 천재들의 삶을 다 뒷조사를 추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질보다는 천재는 양의 문제였어. 이 양은 뭐냐면 생각하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양. 어떤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생각하는 양.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천재들은 생각을
가만히 누군가 볼 때는 가만히 앉아서 노는 것 같아도 생각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열심히 했다. 또 뭐예요? 많이 했다. 왜? 질보다는 아까 양이라고 했잖아. 생각을 열심히 많이 했다. 그래서 천재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시를 이제 몇몇 인터뷰에서 좀 찾고 있는데, 여러분 그 뉴턴 아시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서 인류사를 뒤바꾼 천재과학자 뉴턴. 그가 이제 어떤 지인이 그한테 물어봤대. 어떻게 이 법칙을 발견했냐? 그러니까 뉴턴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발견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자, 천재 수학자인 리처드 파인만. 파인만 수학 막 이런 학원도 요즘 있죠. 그게 이제 이 수학자 이름을 따온 학원인데, 그가 남긴 인터뷰에도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깨자마자 머릿속으로 미적분 문제들을 풀기 시작한답니다. 차를 몰면서도, 거실에 앉아서도,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미적분을 했죠. 이게 파인만이 남긴 인터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거 미적분 생각했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몰입이 결코 천재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뭐 누군가 이럴 수 있어. 머리가 좋게 태어난 것 때문에,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몰입해서 성공을 한 거 아니냐. 저자가 한 방송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평범한 중학교, 원묵중학교라고 있어요. 그 중학교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이 몰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 나와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학생들 원묵중학교 애들이 미분 문제에 도전했는데, 이게 지금이야 미분이 뭐 수능에 뭐 추가되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중학생 애들도 막 배우고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가 벌써 제 기억으로는 한 언제쯤이려나 이게 2000년대 한 2010년 되기 전인가 아마 그때 방송한 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때 중학생들은 미분에 대해 아는 학생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관해요. 근데 이제 아직 배우지 않은 그 미분 문제에 이 10명을 도전을 시킨 거예요. 10명을. 자, 문제 개수는 오직 하나였어요. 문제 개수가 오직 하나. 뉴턴이 최초로 해결한 문제로, 이게 얘네한테 낸 미분 문제가 뉴턴이 최초로 해결한 문제로 난도가 엄청나게 높은 문제였어요. 네, 학생들은 저자의 지시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좀 배우겠지만 저자의 지시에 따라 명상을 하듯 깊게, 그리고 천천히 문제에 집중하며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저자가 뭐 길을 좀 제시하고 힌트도 좀 주고 그렇게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게 결과가 놀라워요. 뭐냐면 2박 3일간 이 문제 하나에만 골똘히, 그냥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이 문제 하나에만 골똘히 생각하니까 10명이 아직 배우지도 않은 미분 문제에 대한 답을 모조리 찾아냈던 거예요. 모조리. 뉴턴이 처음 해결한 문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지극한 몰입이 상상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왜 이 실험을 제가 글에 왜 담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천재들만의 전유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머리가 좋은데 집중까지 하니까 뭐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왔나 보지. 근데 평범한 중학생 10명을 상대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10명 전체가 어쨌든 조금의 단서를 주긴 했지만 2박 3일 동안 한 문제에만 골똘히 생각하게 놔둬보니까 문제를 10명 다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 어찌됐건 평균 이상의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2장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자, 2장은 이거예요, 여러분. 본격적인 몰입을 시도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몰입을 시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겠죠, 생략된 건. 그러니까 이게 몰입을 하기 위해서도 환경 설정이 중요한데, 좋은 환경과 좋은 구조에서 보통 좋은 몰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에 몰입해서 나도 내 잠재력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저는 이쯤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거 원묵중학교 애들 실험하는 거 보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훌륭한 몰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지극한 몰입을 위해 준비할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 설정이에요, 문제 설정. 문제 설정은,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몰입할 대상이 명확해야 돼. 이왕이면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에서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대상을 설정하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 확보예요. 환경 확보. 여러분들이 몰입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몰입을 통해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은 저자가 제시한 기간 최소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본격적으로 몰입을 시도하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은 대상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해 둬야 돼요. 자, 우리 직장인들로 따지면 휴가 정도가 되겠죠. 학생은 방학 정도. 자, 세 번째, 불필요한 환경의 차단. 불필요한 정보의 차단. 이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나 부자가 되고 싶어. 자,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몰입을 해. 자, 그 일주일 동안은 TV, 유튜브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쓸데없는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몰입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엄청 중요한 절차이면 틀림이 없죠. 이런 거는 막아야 된다. 자, 네 번째, 혼자만의 공간을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몰입을 위한 장소는 회사나 집이나 이런 데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이 유리하고 조용한 혼자만의 공간이어야 된대. 추가로 저자가 책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은 의자였어요. 의자인데 이 목과 머리를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의자의 중요성을 책 전반에 걸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목과 머리를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자, 다섯 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 과몰입이나 이게 몰입도 너무 과몰입하게 되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과몰입이나 컨디션 관리 난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규칙적 운동이 필수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식단이에요. 식단. 저자는 개인적으로 육류의 채소를 곁들인 식단을 추천하고 있어요. 육식과 몰입 사이의 상관관계를 저자도 확신할 수는 없는데, 두뇌 활동이 많은 양의 단백질 소모를 가져온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게 아예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다. 내가 육식을 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선잠이에요. 선잠의 중요성은 이것도 전반에 걸쳐 진짜 내내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까 얘기했지만 의자를 중요시 여긴다 했잖아요. 목과 머리를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의자에 누워서 집중을 하다 보면, 몰입을 하다 보면 잠에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자가 충고하기로는 선잠이 들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자는 게 좋대. 자는 게. 이게 왜냐하면 뇌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선잠이 창의적 사고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가지 본격적인 몰입을 시도하기 위한 7가지 조건을 지금 알아본 거예요. 이렇게 해두고 몰입을 하면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자, 이런 거 있죠. 요게 근데 현실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휴가 기간 말고는 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좀 이따 또 그 직장인들이, 몰입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다루거든요. 영상에서. 그러니까 그때 또 다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장입니다. 벌써 세 번째 장까지 넘어왔네. 자, 몰입은 뇌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맞죠? 근데 이제 돈은 왜 버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타고 넘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대부분이 내가 그냥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그 끝에는 행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행복은 사실 몰입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어요. 이게 책에 좀 저자가 하고 싶은 말과도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몰입과 행복. 여러분들이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자, 몰입과 행복.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저자는 책 중간중간에 몰입이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주장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 3장에는 저자가 몰입 체험을 하면서 겪었던 몇몇 징후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저자가 얼마나 행복한 감정을 느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제가 지금 이제부터 설명할 것들은 그가 밝혔던 경험 중 행복과 관련된 부분들만 제가 좀 요약을 해봤거든요.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몰입이 지속되면, 어떤 대상에 대한 몰입이 지속되면 그 대상을 생각하기만 해도 쾌감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쾌감이 곧 행복이라 볼 수 있겠죠? 집중도가 올라가면
쾌감이 증가한다. 규칙적 운동과 몰입의 병행은 몇 주 몇 달간의 쾌감을 가져온다. 몰입을 하면 시기와 의욕이 샘솟고 자신감이 생기며 낙천적으로 변한다. 또 감각이 섬세해지고 하루하루가 감격적이다. 또 아주 조그마한 진전에도 큰 희열을 느끼고 감동한다. 제가 지금 6가지를 말했는데 어때요?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저자가 직접 경험한 감정을 그대로 여기다 써놓은 건데 그 중에서도 행복과 관련된 것만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는 사실 우리의 뇌가 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맹렬히 전진하는 행위 그 자체에서 깊은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 자체가 설계 자체가 그래.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왔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라도 삶에 반드시 몰입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4번째는 이게 약간 여러분들 중에서 요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중에서 좀 궁금해 하실 부분일 수도 있어. 뭐냐면 교육과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몰입하는 교육을 하면 내 제자가, 내 자식이 어떻게 변할까? 요걸 궁금해 하시는 부모님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 자, 읽어볼게요. 보통 교육의 효과는 교육 후 10에서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교육이 좋았는지를 추적해서 알아내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서울대 간 학생이 있어. 근데 이 학생이 이 학생이 서울대 간 거에 그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요소가 부모님의 가정교육인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만났던 담임선생님의 영향인지, 2학년 때 만났던 담임선생님의 영향인지, 아니면 중학교 때 다녔던 학원 선생님의 영향인지,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던 과외 선생님의 영향인지 모른다는 거야.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책에서 제시하는 그거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사 A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A가 배출한 제자들 중에서, A한테 교육을 받은 제자들 중에서 서울대를 얘가 이분이 배출한 제자들이 한 100명이 서울대를 갔어. 1년간. 예를 들면 1년 너무 에반가? 뭐 한 2년간 100명이 서울대를 갔어. 이 사람 뭐 있는 거죠. 뭐 있다고 볼 수 있잖아. 그죠? 요런 교사들을 한번 뒷조사를 해본 거예요. 뒷추적을. 자, 첫 번째 특이한 교사가 라질로 라치라는 교사예요. 라질로 라치라는 이름의 교사. 여러분, 근데 책 제목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교사들은 어떤 교육을 강조했을까? 스스로 몰입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자, 이 부다페스트 루터교의 수학 교사였던 라치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교육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그의 방식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의 재능을 믿고 배려했다. 아이들의 재능을 믿고 배려했다. 자, 2번째는 특별한 과제를 주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훈련을 시키며 관심을 보였다. 자, 이 2번째가 약간 몰입과 비슷하죠. 특별한 과제를 주고 난도가 좀 어려운 과제를 주고 나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훈련을 시키면서 본인이 관심을 보였다. 이 얘기예요. 자, 2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2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과제를 주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훈련을 시키며 관심을 보였다. 이거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한 달마다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서 지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시기야. 그냥 뭐 시간이 가는 동안 교육과정에만 그냥 의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 전혀 보지 못한 문제를 학생한테 던져주고는 얘가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거야. 자, 이런 문제의 난도는 보통 한 달을 꼬박 몰입해서 풀어야 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해요. 이 라질로 라치라는 교사가 학생한테 한 달마다 준 그런 문제의 난이도는 한 달을 꼬박 몰입해서 풀어야 할 정도로 어려웠대. 자, 이러한 교육은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만들어줬고, 이런 시스템 아래서 제자들의 사고력이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대요. 자, 라치 한 명에게서, 이 교수 한 명에게서 나온 그 사람들의 명단인데 이래요. 196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유진 위그너, 컴퓨터 이론을 최초로 탄생시킨 수학자 폰 노이만,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물리학자 실라드 레오, 수소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드워드 텔러 등등등. 이 한 명에서 나온 제자들의 명단이에요. 대박이죠? 이 뭔가 있다는 거죠. 이 교육을 받던 요 특이한 건 요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가 놀랍게도 지금의 몰입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 자,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자가. 자, 두 번째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에이브러햄 베이더라는 교사인데, 자, 고등학생 시절 베이더의 제자였던 리처드 파인만의 인터뷰에서 베이더의 교육 방식을 짐작할 수 있는 그 대목이 있어요. 그 인터뷰는 이런 거거든요. 어느 날 수업 끝에 베이더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그러고는 네가 수업 시간에 지루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재밌는 문제를 하나 내줄게 하면서 문제 하나를 내줬다. 나는 그 문제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문제에 매료되어 있다. 그 문제가 바로 최소작용 원리다. 자, 이렇게 적어놨으면 최소작용 원리다. 여기에 대한 거. 얘가 지루해하니까 이 베이더란 교사가 요거에 대한 요 문제를 던져준 거야. 자, 베이더는, 이 교사는 특징이 뭐였냐면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대요.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스스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점층적으로 제시해서 그들이 조금씩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거예요. 이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무려 2명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한 명은 줄리안 스윙거, 또 한 명은 아까 인터뷰했던 수학자 리처드 파인만인데, 이게 여기서 놀라운 게 이 2명 다 고등학생 시절 베이더한테 배웠던 이 최소작용 원리 있죠. 이것과 관련된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대. 2명 다 똑같이 이것과 얘가 내준, 고등학교 때 내준 문제와 관련된 업적으로. 그때 이때 몰입을, 이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몰입을 무지하게 한 거예요.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 베이더. 이 사람들의 교육적인 교육 철학을 보면 내 자식도,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참 그냥 안타까운 게 한국에서는 좀 이런 교육을 시간을 넉넉히 두고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많이 들여주면은 충분히 그래도 적용 가능한 그런 교육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제가 책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시스템을 살펴보면은 깊은 몰입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그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몸보다 머리를 써서 살도록 가르친다. 아니면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한다. 이런 게 유대인들 교육 철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 사람들도 몰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같은 경우도 인구 그 비율 대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유대인들의 인구 비율 대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 인재를 배출해내고 있거든요. 얘 말하자면 끝도 없죠. 구글 창업주들도 그렇고 또 누구도 그렇고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해낸 유대인 인재 양성 교육의 공통적 비결은 다름 아닌 이 몰입하는 습관에 있었던 거예요. 몰입하는 습관에. 네, 그렇게 첫 번째 영상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영상이 또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2부부터는 조금 빨리빨리 해가지고 간단하게 핵심만 찝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